자, 이번엔 금리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즘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런 기사들 막 쏟아집니다. 하우스 푸어 얘기 쏟아지고 영끌족 이제 망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팩트 체크. 이 금리에 대해서는 월부에 이제 너나이님이 워낙 좋은 영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너나이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월부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월부 출신은 아니고 월부 출신의 이제 그 제 회사 동기가 저를 이제 부동산 세계로 이끌어줬고, 월부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마감이 되니까 듣질 못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초급반은 너무 기초일 것 같아서 좀 중급반 정도를 듣고 싶은데, 월부 시스템상 아예 처음부터 기초반을 들어야만 중급반을 들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들었는데,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부터 빠짐없이 다 받고, 뭐 너나이님 책, 너바나님 책 포함해서 뭐 하시는 거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멘토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이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물론 뭐 부익남님도 좋아하고, 신사임남님 좋아하고, 김 작가님 좋아하고, 뭐 신성철님도 너무 좋고, 북국성주님도 너무 좋고, 훌륭한 멘토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램군님도 계시고, 뭐 아실의 유거상 대표님도 계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 너나이님이 되게 마인드도 그렇고 되게 괜찮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월부 출신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팩트를 먼저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빨간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네요. 금리가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죠. 이때는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맞네? 이때는 또 맞네? 이때는 안 맞았는데? 이때는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네? 뭐야, 왜 이런 거야? 근데 여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아파트 가격 이때부터는 또 올라가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금리와 아파트 가격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구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 이제 뭐 삼토시님은 뭐 음의 상관계수가 뭐 몇 이상이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건 A라는 게 B라는 게 이꼴이 돼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이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안 맞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이런 거죠. 금리랑 집값은 상관관계가 낮구나.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오를 때도 있었구나. 반대로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8기까지 했던 내용하고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금리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트리거는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맞아요. 금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100% 같이 움직이는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음의 상관관계가.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여부를 떠나서 영끌은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영끌해가지고 산다라는 게 상승기 때는 물론 영끌해가지고 사서 집값이 올라가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죠. 후회를 할 수 있죠. 안 산 사람들이. 그런데 영끌은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끌을 했다라는 건 그 위험 부담을 인지하고 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영끌인 걸 알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좀 떨어져도 나는 대출, 내가 지금 나랑 와이프 뭐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대출 이자 부담이 여기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라도 난 감당 가능해. 이렇게 계산하고 하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 이거예요. 보통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계산을 안 하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여부를 떠나서 언제든 영끌은 위험하다.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서 갈릴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낮구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뭐 인하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영끌은 언제든 위험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금리가 이제 오른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빅스텝으로도 계속 가고 있고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언제 꺾일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세계 경제가 좀 경제가 좀 괜찮아지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없어지고 그러면 올라가던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 전략을 갖고 왔습니다. 대응 전략.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을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70몇 명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주택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해 알려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금리로 진짜 집값이 하락한다면 그런데 이 금리로 집값이 하락하는 게 공급이 많아서 하락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자, 원래 공급이 많은 지역들, 지금 뭐 대구 같은 지역들, 그렇죠? 대구 같은 지역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천안 같은 지역도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건데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금리의 영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그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터지면서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수요와 공급은 괜찮아. 공급도 별로 없고 미분양도 없는데 정말 금리 때문에 빠지는 지역이 있다면 우린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자, 상황 1.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냐면 영끌족이 원리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버티지 못하고 이걸 던져야 돼요. 물건들을. 만약에 수급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영끌족이 막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는 금매 가격의 매물들이 쌓이겠죠? 근데 금매 가격들의 매물들이 쌓이는 게 지역마다 다 똑같을 거야? 다 다를까요? 아마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지역적으로 다 공통된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면 공통된 지역에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기회가 더 오는 거겠죠. 어쨌든 시장에는 매물이 쌓인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떨어진 호가의 거래가 되면서 대세 하락으로 전환한다. 대세 하락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전세가는 상승을 해야 돼요. 매매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즉 매매와 전세의 갭이 점점 좁혀지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가정이 뭐였어요? 공급이 많지 않다는 가정. 공급이 많지 않으면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런데 전세 가격은 거의 정직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전 갭이 붙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린 지금 대응 전략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전 갭이 붙고 있는 지역을 노려요. 왜? 갭 투자는 이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금리가 오르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갭 투자로 한다? 그럼 난 그 갭만 있으면 돼요. 그 갭을 신용대출로 땡겨서 하는 게 아니면 내가 있는 돈으로 그냥 나는 그 갭만큼만 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든 내리고 있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역을 노리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자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걱정만 해요.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막 언론에서도 막 영끌족 이제 하우스 푸어 된다 망한다 이러니까 팩트 체크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발생할 거니까 난 이런 지역들에 투자하면 되겠네. 라고 플랜을 짜고 그 지역들을 미리 공부해 놓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돈을 투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하수들처럼 막 불나방처럼 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쉬고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